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장전에 이제 발표됐었던 ADT 비농업 취업자 수가 2년 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작은 호재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펀더멘털이나 이슈가 정말 좋아가지고 상승을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상승을 위한 작은 재료들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흐름으로 상승을 만드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내용이 발표되자마자는 밀렸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이제 관세 20%, 거기에다가 환적 관세 40%, 환적 관세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로 나오는 중국에서 이제 다른 제3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죠. 4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발표가 됐었는데, 말 그대로 물론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다만 관세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라는 개념,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오던 것을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들여온다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더 상승을 만들 만한 어떤 재료는 아니어 보이는데, 앞서서 발표된 그런 지표들을 눌러버릴 정도로 시장이, 그러니까 재료를 상승처럼 만드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재료는 그렇게 상승처럼 보이지 않는데 시세가 올라감으로써 저 재료는 상승 재료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의 웬만한 조정도 별로 허락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고가를 보고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좀 까다로운 면들이 많다,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건 좀 밀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4차 갭도 메우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내가 조정을 예단하고서 뭔가를 움직이거나 혹은 곧버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가 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종목들이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따라잡기 어렵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환매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코스닥이 확 살아날 텐데, 아직까진 그러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좀 어떤 신규에 있어서는 좀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30분에 요런 이탈, 그리고 전저를 계속 깨 내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호재, 여기에서도 왜 올라갔냐면 테슬라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됐는데 사실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급등의 어떤 시세를 만들면서 작은 재료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동력 삼아 올라가다가 이제 베트남과의 어떤 무역협상 체결의 흐름이 상승의 흐름을 좀 더 만들어냈고, 다만 재밌는 거 하나는 이게 이제 나이키 종목의 좀 흐름인데, 뭐냐면 베트남과 무역협상이 체결됐어 하고 상승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세가 20%인 겁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하락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수가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재료를 마치 호재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뭐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가스라이팅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 흐름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좀 만들고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떤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 여전히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밟아야 될 자리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타이밍에 꺾일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뭐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예단해서 내가 움직일 필요는 없고, 다만 신규는 어찌되었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더더욱 할 것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마치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4차 갭도 메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 내가 고점을 예단할 필요 없이 굳이 억지로 인버스나 고퍼스를 볼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으려면 순환매가 돌아서 코스닥이 최소한 829 이 위로 올라가서 900짜리를 가야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를 비롯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다 말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에 있어서는 조금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모닝브리핑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보통 월요일 거는 제가 일요일날 저녁날 올려드리죠. 일요일날 늦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또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